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여러분 댁에는 아이들 몇 명이나 있나요? 보통 한 명인 집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 집처럼 이제 형제 혹은 뭐 남매, 어, 자매 이렇게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어떤가요? 저희 수업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그 경쟁심과 질투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한 친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언니라든가 형 혹은 동생이 연필을 안 가지고 왔다, 지우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뭐 형광펜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주 기를 쓰고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니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오빠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동생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런 어떤 돋보이고 싶은 어떤 마음, 경쟁심이라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언니, 오빠, 뭐 동생과 그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노력해 주실 게 형제끼리 혹은 뭐 남매끼리 했을 때 그 누군가를 아주 돋보이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배려했을 때, 협력해 나갔을 때, 서로 좀 존중해 줬을 때, 그럴 때 좀 칭찬해 주고 그러면은 좀 협력해 나가고 응원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 또한 잘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은 형제끼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끼리 공부시키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서로 막 방해하려는 어떤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서로 협력하는, 서로 도와주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변화시켜 보자는 것인데요. 전 시간에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엄마 숙제 이후에 아이에게 피드백을 해줘라. 영혼 있는 피드백을 해줘라. 항상 점검하고 관리를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바쁘면은 그게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쌓여있죠. 또 뭐 회사일, 직장일에 막 여러 일들이 밀리다 보면은 바쁘면은 지나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엇으로 움직인다? 피드백을 통해 움직인다. 무엇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 힘을 전해받게 된다? 엄마의 피드백,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바빠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관리를 안 해주면 아이가 공부를 할 그런 어떤 맛을 잃어버린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한 끝에 동생 있잖아요. 이제 지금 5학년 친구인데 당시 이제 4학년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출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1학년 친구였었고요. 동생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이 공부한 거 한번 채점해 줄래? 하고 이제 형은 이제 동생이 공부한 거를 이렇게 채점을 해주고요. 서로 채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좋은 점이 있냐면은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완벽히 떼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제 채점을 통해서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게 되잖아요. 채점을 통해서 한글을 알아가고 또한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런 나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동생은 동생 나름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형은 또 형 나름대로 누군가가 이제 채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못난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좀 잘하는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제대로 공부를 더 잘해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동생이 채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나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형이 또 한자를 공부하고 이제 그거를 또 동생이 또 채점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둘째 아이 또한 그 한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채점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부잖아요. 채점이라는 것도 공부한 이후에 채점하고 하나의 공부거든요. 꼭 엄마가 해줄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동생도 이제 형의 것을 채점해주고 형도 또한 동생의 것을 채점해 가면서 이 또한 공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 자기주도 학습을 쌓아 나가는 데 또한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 왜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이제 공부를 해 나갔을 때 그 채점을 서로 해 주는 그런 어떤 집안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또 드려보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채점을 서로 해주는 어떤 공부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동생에게 설명을 해주는 어떤 공부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우리 큰아이 방에서 막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를 막 설명해 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형 책상 옆에다가 이제 동생 의자를 별도로 또 마련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막 수학 문제를 풀면서 동생에게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해? 했더니만 엄마, 나는 공부할 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줬을 때, 그랬을 때 공부가 잘 돼. 내가 하는 공부의 방법이야 하고 이제 저희 첫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구나, 엄마가 방해했구나, 미안해 하고 이제 문을 닫고 둘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형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생 또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막 이해해 나가고 막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또 공부가 잘 돼서 좋아하고, 동생은 또 동생대로 또 즐거워 하더라는 겁니다. 형 공부방에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때도 있고, 혹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 이제 칠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칠판 비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와가지고 같이 뭐 사회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막 설명해 주면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명으로만 그치냐? 그게 아니라 다 설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지금까지 배운 거를 정리해 나가 보자 해서 배움 노트를 이제 정리할 것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데 했더니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형으로서 그 배움 노트의 예시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곧잘 이제 동생도 따라서 쓰고,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공부로 이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요, 수학 시간에 이제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이 바쁘잖아요. 여러 친구들 이제 수학 문제 뭐 이해시켜주고 그게 바쁘다 보니까 여기 힘들어하는 친구 가르쳐 줄 사람 하면은 저희 첫째가 손 들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한 동생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공부 방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공부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말하는 선생님 놀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 공부의 효과는 더 크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설명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메타인지. 배움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내가 막히는 부분, 이걸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네 해서 돌아보게 되고, 다시 공부해서 또 다시 설명해 주게 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어쩌다 어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있고, 그런데 남 앞에 설명을 못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 이게 정말 지식이라는 것인데, 안다는 느낌도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야말로 진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속차 0.1%의 아이들, 그야말로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극상위권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특징이 무엇이냐 했더니 학교에서 어떤 실험들을 했었대요. 이제 방송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실시했더니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공부한 거를 설명해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 자신은 잘하니까 자신보다 못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2등인 친구에게도 하고 뭐 꼴등인 친구에게까지 하고 가리지 않고 그 누가 됐든 간에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것들을 설명할 때 꼴찌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자신의 메타인지를 더 강하게 점검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배워나가는 친구 또한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공부 잘해 나가는 친구들 또한 설명해 줌으로써 공부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또한 쌓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 요즘 저희 아이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칠판을 통해서든 혹은 자신의 방에서 이제 책상 옆에 동생 의자 마련해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면서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설명해 나가는 방식 플러스 하나 더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하기입니다. 정리하기. 그래서 배움 노트.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배움 노트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엄마 집에서도 배움 노트 하나를 또 따로 정리해야 되겠어. 해서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생 배움 노트도 또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 동생이 이제 스스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남매끼리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런 공부법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 제안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